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지훈 대리입니다. 오늘은 특정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의 얼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매체입니다. 그럼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특징과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의 형태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 광고의 형태인데요. 제가 확인하실 수 있게 왼쪽에 창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나이키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나이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가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 이런 키워드들도 등록이 되었다면 같이 브랜드 검색 광고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의 개념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브랜드 키워드를 대상으로 광고가 운영되고 또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검색 광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단순 브랜드 검색 광고를 라이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바로 타 키워드에 비해서 구매 의사 그리고 전환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이 유입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이키 운동화를 쳤고 그 다음에 직장인 운동화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먼저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나이키 운동화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직장인 운동화 추천 이렇게 검색한 사람들은 물론 구매 의사가 있겠지만 나이키 운동화처럼 특정 브랜드를 검색한 소비자들에 비해서 구매 의사에 대한 욕구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 운동화와 같은 브랜드 키워드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인 운동화 추천 이런 키워드보다 일반적으로는 구매 의사와 전환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이 유입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단독으로 노출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특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뺏기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경쟁이 없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운동화 추천 그리고 운동화 추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는 수많은 광고들이 같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키워드의 광고를 운영할 경우에는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보다는 단독으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가 검색을 하고 결제를 하기까지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는다. 경쟁자들에게 우리 브랜드 키워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세 번째 특징은 재구매와 비광고 영역 그리고 마케팅 전반의 브랜드 인지도가 성과로 전환되는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화장품 반문 판매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을 다 쓴 이후에 재구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까요? 바로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장품을 다 썼는데 다시 사야겠다 라고 했을 때 화장품 추천이라고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를 할 때 브랜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특징이 있다. 또 추가적으로 마케팅 전반의 브랜드 인지도와 그리고 비광고 영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또 전환되는 통로가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코엑스에서 베이비 페어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품도 한번 써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소비자들은 집에 와서 검색하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바로 사용했던 그 브랜드 키워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구매와 비광고 영역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마케팅 전반의 브랜드 인지도가 전환으로 집계되고 노출되는 그런 광고가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고 성과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검색 키워드마다 검색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네이버의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도구에 키워드 도구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월별로 얼만큼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월간 검색수가 PC와 모바일이 분류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브랜드가 브랜드 검색 광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럼 어떻게 돌릴까요? 먼저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기 이전에 브랜드 키워드를 선별할 때 브랜드 검색량을 미리 조회를 해봅니다. 이 키워드에서 전반적인 브랜드 검색 광고에 해당하는 클릭률을 예상해서 곱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가 전환을 하는지 평균적인 전환율을 기존 데이터 바탕으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해당 전환율에 곱하기 평균 구매 단가를 곱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상 매출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상 로아스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검색 광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매출을 구했는데 해당 브랜드 검색 광고의 키워드 검색량을 바탕으로 예상 비용이 따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네이버 창에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브랜드 검색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곳에서 단가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가표를 누르신 다음에 엑셀 파일 한번 켜주시면 월 검색량에 따른 그리고 광고 노출 형태에 따른 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매출과 예상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 로아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성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브랜드 검색 광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매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이 유입되며 두 번째, 단독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온 오프라인 마케팅 전반의 브랜드 인지도가 매출로 그리고 전환으로 전환되는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고 성과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 내용을 정리해드리며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정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광고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 기초 세팅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지훈 대리입니다. 앞전에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인이만큼 브랜드의 얼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 기초 세팅법 한눈에 따라오시면서 세팅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에 브랜드의 얼굴이다 라고 불리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지 직접 따라오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며 브랜드 검색 광고 기초 세팅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 광고 기초 세팅 순서입니다. 총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캠페인 등록. 두 번째, 광고 그룹 생성. 세 번째, 키워드 등록. 그리고 소재 등록과 계약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광고 시스템을 클릭하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 메인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캠페인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광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캠페인 만들기에서는 브랜드 검색 유형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이름의 경우에는 PC 언더바 브랜드 검색으로 캠페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캠페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화면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광고 그룹과 캠페인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네이버 광고 관리를 눌러서 해당 광고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생성한 캠페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캠페인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 광고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그룹 생성입니다. 캠페인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새 광고 그룹 버튼을 누릅니다. 새 광고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그룹 유형의 경우에 브랜드 존형의 경우에는 브랜드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기초 세팅 표현에서는 일반형을 바탕으로 광고 그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 그룹의 이름에도 동일하게 PC 언더바 브랜드 검색으로 광고 그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클릭 시 광고가 랜딩이 될 URL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 비즈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해당 영상에서는 예시 URL을 등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매체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계약이 PC 모바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광고 그룹단에서 대상 매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PC 브랜드 검색 광고를 예시로 들 거기 때문에 PC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템플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재 템플릿의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이트형 일반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동영상 메뉴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는 노출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재 템플릿의 유형별로 별도의 단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재 템플릿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상품 유형 자세히 보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해 주시고 쭉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브랜드 검색 단가표 다운로드 바로가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이 단가표인데요. 그럼 단가표 브랜드 검색 광고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단가표가 나오게 됩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단가가 측정되는 형식이 총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노출 형태별로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출 형태별로 광고의 단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 경우에는 기존 조회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브랜드 키워드들의 월간 조회수가 높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형태와 기준 조회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으며, 해당 비용을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대상 매체를 선택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PC 라이트형 일반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구매 시작 단가는 50만원입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내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브랜드 검색 광고 그룹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그룹 생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제는 세 번째 브랜드 키워드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키워드를 등록할 때는 이렇게 광고 그룹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새 키워드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팝업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할 키워드를 총 30개까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시를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키 운동화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키워드 정보 확인을 누르시면 월간 키워드 검색 수와 그리고 검색 수의 합계, 그리고 이 합계에 맞는 예상 그룹 견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견적은 아까 그 단가표와 일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수 시에 담당자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이 부분도 같이 전달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 검색 광고 그룹 속에 키워드까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소재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등록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나이키의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직접 보면서 이거를 역세팅하는 형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역세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나이키 브랜드 검색 광고를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새 소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브랜드 검색 광고 소재를 세팅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이름의 경우에는 PC 12월 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행을 해볼 건데요. 홈 링크입니다. 홈 링크의 경우 어디지? 라고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 경우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그리고 이탈했을 때 이렇게 어느 구좌에 노출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혼동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나이키의 경우에는 홈 링크가 여기에 로고가 박힌 게 아니고 텍스트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텍스트형 그리고 브랜드명을 나이키 라고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건을 노출시킬 수가 있는데요. 슬로건은 이 부분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 슬로건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홈페이지라고 입력이 되고, 지금 현재 나이키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라고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랜딩되는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링크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어서 메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이미지는 이렇게
해당 왼쪽에 노출되는 썸네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 이미지 크기 488 곱하기 470 픽셀의 이미지, 그러니까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랜딩되는 이 랜딩 페이지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이키는 진행하고 있지만 이 썸네일 하단 부분에 텍스트로 추가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나이키의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메인 텍스트입니다. 메인 텍스트의 경우 공백 포함 18자 내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제 나이키의 경우에는 나이키 공식 온라인 스토어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을 메인 타이틀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해당 타이틀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랜딩 페이지도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 문구입니다. 설명 문구는 현재 너만의 무늬가 우리의 무기 나이키 축구 국가대표팀 컬렉션을 확인해보세요 라고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문구까지 등록을 완료했고, 또 추가적으로 서브링크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브링크 나이키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베스트 제품, 멤버 가입하기, 무료 배송 반품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텍스트와 그리고 랜딩 페이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멤버 가입하기, 그러면 회원 가입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무료 배송 반품,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서브링크까지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세 가지를 같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 1, 2, 3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요. 해당 나이키의 경우에는 운동화, 패딩 운동화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동일하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미지의 경우에는 권장 이미지 크기가 228픽셀에서 152픽셀이기 때문에 이 썸네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에어포스 1, 그리고 랜딩 페이지, 그다음에 아우터웨어,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랜딩 페이지 입력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소재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아직 오픈되지 않은 이벤트가 광고 소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 시에 오픈 예정이다 라는 내용 혹은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네이버 담당자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서류를 같이 첨부하실 수가 있고, 저희 경우에 없기 때문에 아니요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소재에 대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해당 소재의 경우 소재 완료된 내용을 해당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게 이미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드 검색 광고 소재 등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인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계약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새 계약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계약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언더바 PC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계약 이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광고 예정일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 예정일의 경우에는 당일 집행이 어려워서 그 다음 날부터 광고 계약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 기준으로 30일 기준으로 세팅을 한다면 이렇게 30일으로 기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과 방금 세팅한 광고 그룹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현재는 갓 세팅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수와 예상 단가가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별도의 이미지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셔서 결제 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브랜드 검색 광고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키워드와 소재가 하나라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검수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검수 중이 되어 있지만 이 검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키워드와 소재 같이 검수 요청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네, 브랜드 검색 광고 기초 세팅 교육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 기초 세팅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키워드를 선별하는 것부터 소재를 등록하는 것까지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효율적인 브랜드 검색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대리입니다. 지난 1, 2강에서는 네이버 단독으로 최상위에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개념과 기초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고 형태를 선정하는 것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운영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교육 영상을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의 효율적인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는 한번 예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 나이키라고 치면은 노출되는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다라고 지난 브랜드 검색 광고 1강 개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 효율을 잘 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총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어떤 브랜드 검색 광고 키워드로 광고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나이키라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브랜드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되었죠. 근데 나이키 운동화라고 쳐도 브랜드 검색 광고는 마찬가지로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 브랜드 검색 광고 키워드,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 키워드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 키워드 자체가 많은 높은 전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 매출액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브랜드 관련 키워드이지만 정말 무의미하게 검색만 잡혀서 광고 계약 금액만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키워드의 브랜드 검색량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서 광고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키워드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 브랜드 검색 광고 키워드라고 쳐보시면은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 브랜드 키워드 등록 기준 중에서 9번을 확인을 하시면은 브랜드 검색 키워드의 등록 기준, 브랜드 키워드의 요건을 확인을 하시면은 어떤 키워드로 광고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광고 대상 브랜드와 충분히 관련성이 확인되는 키워드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명, 브랜드명, 사이트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고 대상 브랜드에 대한 검색 이용자의 충분한 검색 의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많은 고유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명도 마찬가지로 같은 명사예요. 그런 경우에 해당 키워드가 그 고유 명사를 찾는 소비자들보다 우리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더 많을 경우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검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키워드에만 광고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광고 소재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키워드다라는 내용을 네이버에서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동일한 키워드더라도 소비자들의 관련성,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야 브랜드 검색 광고가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어떤 브랜드 검색 광고 키워드로 운영할 것인지 하나하나 다 조회수를 찾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브랜드명 기본적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에 진행이 될 테고, 그리고 브랜드명 뭐 운동화 추천 이런 키워드들도 사실은 정말 집행해야 될 브랜드 검색 광고 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도 조회수가 월에 2, 3이라도 잡힌다면 1, 2, 3 이렇게라도 잡힌다면 진행을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비워놓는다는 건 조금이라도 매출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진행할 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도 등록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의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검수를 통해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도 제품 코드 그런 알파벳으로 된 내용도 사실 인지도가 있고 해당 키워드가 브랜드 검색 광고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검수 내용만 있으면 사실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명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해당 관련 내용,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브랜드 키워드 중에 전환이 잡혔던 해당 키워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키워드들의 검색량을 한번 네이버에서 조회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셔서 도구에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셔서 해당 리스트업된 키워드들의 조회수를 한 번씩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키 그러면 월간 조회수를 PC와 모바일 나누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는 겁니다. 나이키 PC 검색수 40만, 모바일 검색수 220만 이렇게 쭉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합니다. 뭐 나이키 운동화, 물론 나이키는 정말 대형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수가 많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다른 광고주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 30개를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노출수가 어떤 키워드가 많은지 직접 확인 후에 광고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키워드 선정에 대한 내용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노출 형태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면 좋겠냐라는 내용을 다뤘으면 이제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노출 형태 최적화입니다. 네, 네이버에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 네이버 광고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해당 브랜드 검색 광고 소개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다 보면 광고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라며 어떤 식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지 브랜드 검색 광고 소재 형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바일 라이트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일반 이미지, 썸네일형, 리스팅형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점점 더 계약 금액은 높아지게 되지만 점점 더 메리트 있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광고 소재로도 광고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 형태로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 브랜드 중에서 정말 제품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브랜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일단 일반 이미지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썸네일형을 사용해서 베스트셀러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을 한번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형태가 좋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상황과 제품의 브랜딩 수준을 확인을 하셔서 브랜드 검색 광고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광고 소재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네이버에 나이키라고 검색을 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파워링크는 어떻게 노출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타사와의 경쟁을 통해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는 단독으로 최상단의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소비자들이 이 나이키라고 검색했으면 정말 우리 회사만 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광고 매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소재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광고 성공 사례로는 다음 강으로 이루어지는 브랜드 검색 광고 성공 사례 편에서 다룰 예정이고, 지금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브랜드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되고, 아디다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023 서울 마라톤 참가권 증정 이벤트,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고 뭐가 새로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새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가 생긴다면은 상시 소재와 이벤트 소재를 별도로 구분해서 소재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성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적인 브랜드 검색 광고 운영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노출 형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면서 브랜드 검색 광고 노출 형태를 결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소재 테스트와 소재 최적화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제가 브랜드 검색 광고 특성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브랜드 검색 광고는 광고뿐 아니라 다른 비광고 영역,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광고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DA 광고와 매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 저희가 다른 광고 매체와 시너지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스북과 모비온에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은 DA 광고에 소비자들이 노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클릭을 하고 쇼핑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명을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인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구매 결정을 할 때에는 네이버에 브랜드명을 쳐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 함께 시너지가 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랜드 검색 광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효율적인 브랜드 검색 광고 운영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냥 키워드만 놓고 소재 등록을 진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챙길 게 정말 많죠. 다음 시간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의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검색 광고 정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대리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검색 광고의 개념부터 기초 세팅,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룬 내용은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의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교육 꼭 끝까지 들으셔서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네이버에 단독으로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를 보면서 해당 성과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한 사례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노출 형태를 최적화시켜서 광고 성과를 개선한 사례, 그 다음에 객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랜딩 페이지를 변경함에 따라 이제 로아스가 개선된 사례, 그 다음에 검색량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PC 브랜드 검색 광고 진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광고를 운영하면서 전환 성과를 발생시켰던 사례,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효율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광고 성과를 개선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노출 형태에 대한 성과입니다. 해당 광고주는 원래 브랜드 검색 광고 모바일 썸네일 형을 운영하기 이전에 브랜드 검색 광고 모바일 일반형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가 50만원 들었던 그런 광고주였습니다. 하지만 썸네일형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이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출 형태가 조금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위주로 제품을 3가지를 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냥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클릭률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반형에서 썸네일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운영해 보았는데요. 물론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CTR이 조금이나마 미비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너무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해당 내용도 우선 해당 달에 대한 특이사항이고 사실 썸네일형으로 변경 후에 일반적으로 일반형보다 더 많이 클릭률이 개선이 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아스는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가 광고비가 늘어난 만큼 전환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로아스는 떨어졌겠지만 해당 광고주는 전환 매출액에 대해서 더 큰 KPI를 가지고 있던 광고주였기 때문에 노출 형태를 일반형에서 썸네일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전환 매출액을 더 많이 전달 대비 25% 증가시킬 수 있었던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진행할 브랜드가 일반형이 좋은지 썸네일형이 좋은지 아니면 프리미엄으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을 하셔서 광고 노출 형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객단가 최적화를 통해 로아스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7월 달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클릭했을 때 이제 1개짜리 파는 그런 단일 상품 위주로 랜딩 페이지가 되도록 광고를 운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객단가, 전환 매출액을 전환수로 나눈 객단가가 10,000원대로 굉장히 낮았었죠.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1개짜리로 랜딩되는 게 아니라 3개짜리 묶음 상품으로 광고가 랜딩이 된다면 전환율이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전환 매출액이 올라서 객단가 증가로 인한 전환 매출액이 올라서 로아스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묶음 상품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 랜딩 페이지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가격이 오른다 해서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를 하게 됐고 그에 대해서 로아스가 전달 대비 111% 성장하는 광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단순 보여주는 것만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랜딩이 된 것인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통한 객단가 증가 그리고 객단가 증가로 인한 로아스 개선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어서 검색량 확인 후 광고 운영 성과를 개선한 사례인데요. 해당 광고주는 원래 PC 광고를 운영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PC 광고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제 10월 달에는 광고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할 키워드의 PC 검색량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PC도 운영을 해도 평균 로아스보다 더 개선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걸 광고주한테 개선을 했고 광고주에게 제안을 했고
PC 브랜드 검색 광고 진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중순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했기 때문에 전원 매출액이 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이 정말 한 달을 통으로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했을 때의 성과인데요. 로아스가 102% 달성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다른 광고 매체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102%라는 성과가 광고주 KPI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PC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브랜드 검색량을 확인을 해서 PC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광고를 운영하였던 성공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 효율 테스트에 대한 성과 개선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면서 소재 하나만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와는 달리 단독으로 최상위 노출되는 만큼 소재에 대한 광고 성과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소재로 운영하고 있는 소재와 이벤트성 소재로 지속적으로 효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네이버 대시보드 상에서 클릭률과 전환율 그리고 로아셀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성공적인 광고 소재를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랜드 검색 광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총 4가지 성공 사례가 있죠. 광고 노출 형태 변경을 통한 로아스 개선 사례, 객단가 증가를 통한 로아스 개선 사례, PC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검색량을 미리 확인하고 진입을 해서 로아스를 높였던 사례, 광고 소재를 지속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효율이 높은 광고 소재를 발굴하려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브랜드 검색 광고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나는 어떤 점을 놓치지 않고 브랜드 검색 광고의 효율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한 긴 교육이 끝났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정말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검색량으로 보이게 되고 이 검색량이 매출로 연결되는 아주 특별한 매체이자 통로입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인지도 하나만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에 수억의 매출을 내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를 진행하시다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게 될 때 해당 강의를 꼭 들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검색 광고 정기 교육을 맡은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윤입니다. 1강부터 4강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광고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셨던 내용도 포함했으니까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주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씩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왜 진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들은 다른 질문으로 돌려서 말하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 왜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이버에 나이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왜 진행해야 된다? 먼저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로는 최상단의 진행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단에 다른 운동화 추천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는 파워링크 광고가 상위에 뜰 때도 있고 이 쇼핑 검색 광고가 상위에 뜰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최상단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독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상단 단독이 가지는
큰 영향이 크게 있습니다. 최상단 단독에 노출된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경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나이키라고 검색했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가 아닌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우리 광고도 있지만 다른 쿠팡부터 시작해서 G마켓 그리고 다른 벤더들의 광고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쇼핑 검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성상 해당 브랜드 키워드 안에서는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없이 우리 소비자들을 뺏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 바로 구매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코엑스에서 베이비 페어를 진행했어요. 근데 베이비 페어 가서 저희 제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받았는데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다시 사고 싶어요. 그때 그 소비자들은 어떤 광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올까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 아닙니다. 그 브랜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네이버에 브랜드명을 치고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된 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 구매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광고 매체는 대부분 브랜드 검색 광고일 경우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하나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장품 방문 판매가 이제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문 판매를 통해서 5, 60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장품을 사용을 하다가 재구매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그 키워드는 아무래도 그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광고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입니다. 비광고 영역의 성과가 반영되는 광고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광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광고비를 다른 매체에 크게 투입하지 않더라도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언론 보도와 같은 바이럴 마케팅을 잘 진행했고 이미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탄 경우에는 다른 광고 매체를 크게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성과가 집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을 통해 높은 전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믹스의 광고 성과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브랜드 인지도가 전환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광고가 브랜드 검색 광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브랜드 검색 광고 왜 진행해야 되나요? 최상단 단독에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 그리고 구매 의사가 높은 소비자들을 다루기 때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광고 영역의 브랜드 인지도가 전환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브랜드 검색 광고 바로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브랜드마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마다, 그 다음에 브랜드의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그 속도마다, 그리고 방향성마다 다 달라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는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사실 광고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전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찍히는지 이 로아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터의 입장에서 이제 로아스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우선 쭉 한번 짚어가다 보면 해당 브랜드 검색 광고를 언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는지를 알고 거기서 클릭률을 곱해서 얼마나 홈페이지에 유입되는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진짜 구매를 하는지 또 산정을 하죠. 그게 바로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수의 객단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얼마 정도의 소비를 하고 이탈하는가에 대한 객단가를 이 전환수에 곱해서 브랜드 검색 광고 전환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근데 이제 다 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로 로아스를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더 있어요.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함에 따라 빠지는 광고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파워링크에서 브랜드 키워드의 경우 일부 매출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 파워링크까지 내려오기 전에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보고 여기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파워링크에서 해당 키워드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 해당 키워드에 대한 매출이 일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탈했다고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의 전환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브랜드 검색 광고의 매출을 산정해야 되고 이 진짜 브랜드 검색 광고 매출액은 브랜드 검색 광고 전환 매출에서 파워링크 브랜드 키워드 전환 매출액을 빼준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 검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브랜드 검색 광고 브랜드 키워드의 전환 매출액을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전환 매출액에서 광고비를 나눠서 로아스를 산정을 하게 되고 이 로아스가 목표한 로아스를 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여러분들 엑셀 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목표 로아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로아스를 먼저 예측하고 그 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또 어떻게 지표를 설정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출입니다. 처음에 노출에서 클릭률 곱해서 클릭수 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노출은 바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네이버 광고라고 치고 여기서 치고 광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도구에 키워드 도구로 치면은 이제 이 해당 키워드의 월간 검색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수가 바로 이 브랜드 키워드의 노출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률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한 이력이 없다면 이 브랜드 검색 광고의 클릭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광고는 해보기 전까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현재까지 진행했던 검색 광고,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의 평균 클릭률, 하지만 이 클릭률보다 소비자들이 클릭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일부 소폭 상향해서 이 클릭률은 바로 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릭률은 기존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에서 일부 상향해서 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환율입니다. 전환율도 마찬가지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몇 %가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광고 매체와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브랜드 검색 광고의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소폭 상향해서 가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객단가입니다. 객단가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치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 매출액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서 전환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전환 매출액에서 전환수를 나눠서 평균 객단가를 설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브랜드 키워드의 전환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파워링크 브랜드 키워드의 전환 매출액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 브랜드 키워드 전환 매출액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직접 해당 브랜드 키워드에서 얼마를 벌었지에
이 내용을 취합을 해서 이 예상 매출에서 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이미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총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먼저 노출이 많은지에 대한 내용. 이 노출이 많은지에 대한 내용은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 돌려서 말하면 더 잡아야 하는 브랜드 키워드가 있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계약 월간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추가했을 때 이 기준을 넘음으로써 계약금이 더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더 무조건 많이 잡으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제품명부터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와 그 다음에 제품명의 조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잡아야 하는 브랜드 키워드가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면 전환 성과는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바로 어떠한 소재를 보여줘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소재 그리고 단순한 랜딩을 통해서 홈페이지 메인으로 랜딩시키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로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벤트에 맞는 썸네일을 브랜드 검색 광고 소재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서 어떠한 소재를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안내해야 할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상세 페이지로 랜딩 시킬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묶음 상품 5월 단일 상품 이런 식으로 어떤 상세 페이지로 랜딩 시켜야 되는지도 성과를 확인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시 소재와 이벤트 소재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제품을 보여줄 것인지 어떤 상세 페이지로 랜딩 시킬 것인지 그리고 상시 소재와 이벤트 소재 등등 어떠한 랜딩 페이지로 소비자들을 입금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마케팅 성과가 다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 검색 광고를 블로그나 카페로 이동하시게 하는 그런 광고주분도 몇 명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브랜드 검색 광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표적으로 저한테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강의를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보이는 브랜드 검색 광고 다들 잘 운영하셔서 다른 브랜드의 매출을 뺏기지 말고 정말 우리 고객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이 고객들이 우리 자사몰에서 잘 구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더보기 하단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네, 번호를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Q&A를 마지막으로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 매체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싶어서 문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전화가 왔는데요. 해당 강의를 보시고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적극적인 광고 컨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